지금 그 삼성전자 그 실적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네네네. 감정 실적 나오고 감사한 발표를 했잖아요. 뭐 의미 있는 수준까지 줄이고 있다. 예, 그것도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발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작년 하반기 뭐 11월, 12월 그때도 뭐 약간의 뭐 삼성에서 감사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하자 네, 말자 뭐 내부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어 외부에 말은 안 하고 그럼 내부에서 약간의 그 웨이퍼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R&D용이나 이런 쪽으로 살짝씩 빼서 실험용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는 살짝씩 했었는데 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감산이 없는 거죠. 삼성은 네. 없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Q1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나와서 적자 엄청 감산, 났죠. 예, 감산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니까 제가 봐서는 뭐 의미 있는 숫자 정도로 감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뭐 15에서 20% 이상 네. 감산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하이닉스도 감산을 제가 뭐 몇 퍼센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고 마이크론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 콜 하면서 전분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또 했던데 이게 이런 그리고 뭐 마이크론 얘기한 거 보면 마이너스 비트 그로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때까지 그 메모리 쪽에 비트 그로스가 마이너스 됐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네. 없었죠. 뭐 올해 네네. 역대급의 어떤 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공이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 네.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이제 그때가 있었죠. 뭐 5년, 10년 전도 아니고 엄청나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뭐 그 금융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2008년도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그때 그 금융 IMF. 위기 네, IMF 네, 네, 그때는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감산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08년, 9년 그때 한번 리먼 네, 사건. 감사를 예, 그렇죠. 그때 한번 했고 이번이 이제 예, 근자로 한 2, 30년 내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굉장히 큰 예, 지금 상황이죠. 네. 어, 그때보다 지금 공급 업체도 많이 줄었는데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팬데믹 때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초까지 그때가 엄청난 활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체감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 이렇게 할 때 엄청나게 더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거죠. 네. 골이 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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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제가 어디 다른 조사 업체 거의 어떤 그 각사 D램의 어떤 기술 로드 표를 보니까 지금 1G 나노 노드에 대부분 와글와글 좀 모여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마이크론은 1A 비중이 좀 더 높기는 하던데 뭐 거기는 이제 EUV 없이 간 거니까 뭐 이제 들어간 비용 뭐 이런 거 뭐 차치해 보면 일지에서 많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디바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D램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D램이 이제 컴퓨팅 D램, DDR4나 DDR5,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주로 DIMM에 사용되는 그런 어, 메모리, D램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쪽으로 사용되는 로우 파워, LPDDR4, 4X 또는 LPDDR5나 5X 그쪽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D램, GDDR6 또는 6X,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한 걸로는 이제 하이 밴드스 메모리, D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 현재 기준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뭐
DDR 컴퓨팅 D램이다.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버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G의 거의 뭐 메이저가 1G고요. 심지어는 이제 1Y까지도 지금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Y, 1G가 대세고 1A 또는 마이크론의 1알파도 물론 나와 있지만 그 포션은 거의 뭐 10% 미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G 그리고 또 한 30% 정도가 1Y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LPDDR5나 5X로 가면은 뭐 컴퓨팅 D램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좀 그 약간 어드밴스드 쪽으로 조금 더 가 있고 대신 이제 그래픽 D램으로 가면은 훨씬 더 뒤쪽이죠. 어, 올드 제품. 그래서 심지어는 뭐 1X, 1Y 또 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아주 어드밴스드가 1G니까 그다음에 하이 밴드 메모리는 더 뭐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 지금 있습니다. 뭐 네, 그래픽 D램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DDR4 컴퓨팅 D램 쪽 PC에 사용되나 그 서버에 사용되는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제 1Y, 1G가 뭐 메이저 제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뭐 서버용하고 모바일용하고 출하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던데요. 네, 지금 많이 비슷해졌고요. 예, 지금 뭐 워낙 그 모바일 쪽,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그쪽의 수요가 워낙 높아져서 예,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원 Y 정도면 랩 다이가 몇 개 정도나 나옵니까? 원Y 정도면은 보통 한 700개 정도, 예, 700개? 700개, 예, 700개 정도 나오고 원 G는 원G로 가면은 한 800에서 850개, 그다음에 원A로 가면 이제 1000개가 넘어가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개수만 갖고 우리가 그냥 원가를 생각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EUV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원가 비중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딱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 네. 감가상각비라고 그러죠. 디프리션 레이시오. 음.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뭐냐면은 신규 팹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EUV를 썼느냐 안 썼느냐.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감가상각비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뭐 그 다이 코스트가 1불이다. 예를 들면 1불이라고 했을 때 신규 팹을 하면은 거의 한 30% 이상이 올라가서 1.3달러. 아, 거기다가 그렇군요. EUV를 쓰면은 또 한 0.2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토탈 1.5달러 이렇게 막 돼버리기 때문에 네. 어떤 그것도 이제 신규 팹도 뭐 5년 지나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신규 팹에서 EUV를 썼다 그러면은 거의 뭐 50% 이상 어, 어, 코스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네. 지금 얘기는 이제 결국은 뭐 한 3,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분기에 모든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거에는 삼성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어려운 시기였어도 그래도 적자를 내도 좀 덜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국 지난 한 3년에서 5년 사이 기술 개발 좀 못한 게 아니 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쪽의 전문가들 얘기 혹은 또 회사 안쪽의 얘기 뭐 바깥의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만 보기는 좀 약간 힘들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다 신공장이었고 EUV를 다 뭐 한 개 레이어 뭐 다섯 개 레이어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제가 봐서는 한 4, 50% 되고요. 네, 나머지 50%는 이제 신규 공정을 실제로 많이 썼습니다. 신규 팹이나 신규 그 EUV 말고도 네, 지금 이제 D램에 새로 그 하이케이 메럴 게이트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래픽 D램도 썼고 이제 DDR5에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이케이 메럴 게이트로 이 공정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신규 팹 투자도 됐고, 그러니까 저 팹이 아니라 그 장비 설비 투자가 새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 전환율이 이제 약간 좀 기존하고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이번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규 물질, 신규 공정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뭐 20나노, 30나노 예전 대비 지금 1G, 1A 이 언저리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삼성이 지금 격차가 거의 많이 이제 원가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라고 지금 뭐 숫자만 봐도 지금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정들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뭔가 그 기반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완전히 그 전략을 삼성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1B 또는 1C 정도 되면은 이건 EUV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아무리 1B, 1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1 베타, 1 감마, 1 감마에서 이제 새로 도입을 하기로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한 레이어 내지는 두 레이어 정도만 쓸 것 같기도 한데 마이크론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한 서너 세대 정도는 무조건 EUV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음, SATP나 SAQP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EUV를 쓰는 그 한 4, 5년 동안은 일찌감치 삼성이 미리 투자해 놓은 것이 이미 이제 감가상각비도 별로 없어지고 뭐 10%, 55%막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거기서 엄청난 또 도약을 차이가 하겠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리고 또 평택 팹도 지금 P1도 이미 이제 감가상각비가 거의 이제 음, 뭐 없어질 때 됐고, 그다음 P2도 뭐 2, 3년 뒤면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뭐 내년부터 이제 뭐 약간 반도체가 반등해서 이제 올라가면 그때부터 아마 삼성이 호기를 잡을 거고 2년, 3년 뒤에는 완전히 독주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은 듭니다. 어, 그걸 위해서 삼성이 그동안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새로 하기로 감산하면서도 투자를 음. 하기로 한 걸 보면은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황이 좋아져서 사실 뭐 한 3년 전, 5년 전에 이제 그 메모리 전략이나 R&D 했던 분들이 지금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어, 그렇군요. 예.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네. 어, 그러면 지금 이 원가, 그 테크인사이트 내부에서 내놓는 어떤 자료 중에 뭔가 모든 제품의 그러니까 믹시드된 그 다 혼합한 이 원가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삼성의 디램 칩 다이는 뭐 전체를 다 공정 노드 모든 제품군 다 통합해서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나오나요? 아니면 주력 제품별로 이렇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테크인사이트가 이 코스트 어널리시스 모델이 참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잘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예. 예, 그래서 뭐 로직뿐만 아니라 디램, 뭐 낸드, 뭐 이머징 메모리 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그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그 칩 코스트, 그러니까 다이 코스트나 또는 뭐 패키지 코스트나 이런 컴포넌트 코스트까지 다 분석이 참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램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칩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종류들이 네. 그 종류들에 따라서도 각각 그리고 또 그 제너레이션마다 노드마다의 각각 또 8기가빗 다이냐, 12기가빗 다이냐, 16기가빗 다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코스트 분석이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감산을 한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주력이 아닌 거 위주로 좀 많이 줄이겠다라는 걸로 3사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주력은 사실은 그 제품군으로 따지면은 모바일 쪽도 주력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1A다. 그러면 1A 또는 1알파는 사실 그 마켓 쉐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감산해
해봤자 그 현재 시장에서의 그 프라이스 조절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제품군과 그 제너레이션을 중점적으로 이 감산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음, 따지면은 지금 DDR5보다는 네. DDR4가 아마 감산의 타겟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노드로는요? 노드로는요? 노드는 1G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원지. 1A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물론 네. 이제 1A를 약간 뭐 감산할 수도 있지만 큰 네. 포션은 아닐 거고 주로 1G가 큰 포션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별로 보셨을 때 테크인사이트에서 좀 하시기로는 앞으로의 그 공정 노드의 전환의 어떤 일정 로드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각 사별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마이크론이나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노드 투 노드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은 뭐 2년 또는 1년 반 걸리는 그 노드의 기간을 거의 뭐 1년 3개월 또는 1년 2개월로 이렇게 줄여서 그동안에 한 4, 5년간 갑자기 이렇게 푸시해 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마 원 알파는 이미 이제 작년에 이미 나와 있고 초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원 베타 또는 원 감마까지 가는 시기는 제가 봐서는 아마 그렇게 1년 만에 나오진 못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네. 이제 살짝 이제 예전에 뭐 1년 6개월 또는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1년 8개월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음, 또 원 감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원 감마 같은 경우에는 새로 EUV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EUV를 쓰지 않을 그 많은 구간들을 SATP나 SAQP로 좀 더 음, 세밀하게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따져보면은 정말 원 감마는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국내 업체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더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비슷할 겁니다. 1B, 1B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왜 이렇게 좀 그 외부로 이제 어떤 출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막 많이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사실은 이제 원 B가 네. 사실은 그 올해 지금 얘기가 이미 나왔어야 될 상황이었죠. 작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다 각사에서 좀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 A에서 그 EUV를 한 레이어를 썼는데 원 B에서는 이제 아마 세 레이어에서 다섯 레이어 사이 정도를 이렇게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원 A에서 이미 다섯 개의 레이어를 썼지만 원 B는 더욱더 슈링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 상황에서는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그 루머도 있었거든요. C로 바로 간다. 어, 예, B를 생략하고 C로 음. 바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B를 넣는 것 같아요. 넣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C 디자인 룰을 B 쪽에다 좀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약간의 뭔가 어그레시브하게 뭔가 그 리비전 형식의 어떤 원 B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네네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음. 결과적으로 이거 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언제 정도에 다시 이 메모리 업체들이 좀 BEP를 넘어서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 보통 작년 연말에는 올 하반기면 그냥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약간 기우제지내듯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테크인사이트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해 3사가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감산을 선언도 했고, 이미 뭐 현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그런 심리 효과 때문인지 좀 가격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정도에 좀, 음.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시 흑자를 시현할 수 있는 그 스타트 지점은 언제 정도일지, 혹은 바닥은 언제일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어, 이게 사실 매월 전망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그 현물 시장의 변동이 사실은 약간씩 전반적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약간 그 사이에서도 2, 3일 동안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살짝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하기가 매주 달라지고 매월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실 작년 11월, 12월에 예측하기로는 올 상반기 말쯤, 그래서 한 5월, 6월 그때 그나마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시장의 그 상황은 감산만으로 그 가격 조정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수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과연 PC가 됐던 그 서버가 됐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수요가 과연 예상대로 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문제도 있고, 금리, 여기 북미 쪽에서는 이제 모기지 유도 있고, 그래서 이 아직까지 여기서 체험되는 그 소비 심리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 나아지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비근한 예로 좋은 뭐 노트북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네. 이런 캐나다 사람 좀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감산을 해도 바로 이렇게 효과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벌써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6월까지는 전혀 반등의 기미는 안 보일 것 같고요. 네, 최소한 3Q 중하반 쪽 네. 가야 이제 비로소 반등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냥 V자로 팍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말씀하신 대로 예전처럼 아주 흑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아마 최소 연말 내지는 심지어는 내년 1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도 공급 사이드에서는 어쨌든 물량을 좀 줄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수요단의 회복의 신호만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네네네. 근데 워낙 지금 재고량이 많아서 어찌 보면 감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2023년도는 떨어지는. 재고량 조절의 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량이 조절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수요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수요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렇게 좋은 시간이 좀 와야 될 텐데요. 네. 그 테크인사이트에서 테어다운 이런 것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보통 이렇게 메모리 가격 떨어지면 탑재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 저희는 이제 가격에 관계없이 네. 가격에 관계없이 계속 테어다운 하는 숫자나 분석하는 캐파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세트 업체들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뭐 LPDDR4 뭐 5 이런 것들 뭐 4기가 8기가 달 거를 뭐 12기가 음흠. 16기가 이렇게 식으로 좀 용량 탑재율로 좀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거는 같이 봐야 될 게 그 제품 노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아, 예를 예. 들면은 분명히 우리는 예상한컨대 1A에 D1A에 16기가빗이 들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6기가바이트는 맞았는데 1G가 들어 있죠. 어, 예, 그런 경향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예, 대용량 16기가빗, 8기가빗보다는 12기가빗, 12기가빗보다는 16기가빗 쪽으로 가는 형상은 계속 보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D램보다는 지금 낸드는 그래도 재고나 이런 수준이 좀 나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고 수준은 D램 대비 한 30% 정도 더 적은 알겠습니다. 상황인데요. 웹에서 네. 예, 적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낸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수준이 D램 같은 경우에 뭐 한 20주 된다 그러면은 낸드는 한 15주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네. 아, 박사님 오늘 그쪽 시간 늦은 시간인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또 다른 주제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